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일거부의 지도를 그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보험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갑자기 보험 설계사가 되어 있다거나 엄마 친구 아들딸이 좋은 상품 나왔다며 연락 오는 그런 약간은 부담스러운 장면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MZ세대에게 보험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싶으면서도 당장은 와닿지 않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고 있는 보험료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산업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9조 8천억 달러. 네, 한화로 약 1경 3천조 원입니다. 경이요. 조 다음 단위. 이건 국가 예산을 씹어먹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겁니다. 사실 보험은 현대사회의 발명품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인류의 이야기와 함께해온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오늘 이 돈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해서 금융 지혜를 얻고 내 자산을 지키는 현명함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곧 미래의 부를 위한 첫 번째 투자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보험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인류가 먼 거리를 오가며 무역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불안감 속에서 싹 텄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금융상품이 그렇듯 그 뿌리는 비대에 닿아 있습니다. 무려 기원전 175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시대의 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험대차라고 불리는 계약인데요. 이게 뭐냐면 상인이 배에 실을 화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대출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항해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만 갚으면 됐어요. 만약 항해 중에 배가 해적을 만나거나 폭풍 후에 침몰하거나 해서 화물을 잃어버리면 빌린 돈 그냥 탕감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건 상인 입장에선 엄청난 안전장치였습니다. 목숨 걸고 떠나는 항해에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빚더미에 앉아 파산할 위험은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은 완전 손해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들은 대신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항해가 성공했을 때 받는 이자가 워낙 컸기 때문에 몇몇 배가 좌초해서 생긴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던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그 리스크의 가격을 매기는 보험의 원초적인 형태였습니다. 거의 고대 버전의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같은 개념이죠.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중동에서 시작해 기원전 600년경에는 인도로, 기원전 400년경에는 그리스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문서화된 계약의 등장입니다. 말로만 하던 우리 사이가 아니라 이제 종이에 딱 계약서를 쓰는 시대가 온 거죠. 보험금은 환전상, 즉 고대의 은행원 역할을 하던 사람에게 맡겨졌고 상인은 손실을 입었을 때 이 돈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보험의 모습이 이때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체계적인 보험 계약 시스템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앙 권력이 사라지고 법 체계가 무너지니 계약서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중세 시대가 열리고 상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길드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든 조합이죠. 길드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냈고 이 기금은 일종의 공동보험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회원의 가게가 불에 타거나
도둑을 맞으면 길드가 그 손실을 보상해줬습니다. 심지어 일부 길드는 생명보험과 비슷한 기능도 제공해서 회원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길드가 그와 그의 남은 가족을 부양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날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현대보험의 개념이 탄생한 곳은 이런 길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외의 장소, 바로 17세기 런던의 한 커피숍이었죠. 때는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 스패로우 같은 해적들이 들끓었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 그리고 적대국의 해군까지. 리스크가 어마어마했죠. 당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과 무역상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 커피숍에 모이곤 했습니다. 왜 하필 커피숍이었냐고요? 당시 커피숍은 최신 정보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오늘날의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나 여의도 증권가 같은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계약에 대한 보증, 즉 인수를 커피숍 주인들이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다가 점점 오가는 정보를 듣고 직접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증을 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현대적인 언더라이터라는 직업이 바로 이 커피숍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이 분야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로이드는 아주 비상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커피숍에서 오가는 온갖 항의 정보를 수집해서 로이즈 뉴스라는 정보지를 발행했습니다. 어떤 배가 어디로 떠나고 화물은 무엇이며 어느 항구의 날씨가 어떻다는 등 당시 무역업자들에게는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정보였죠. 순식간에 그의 커피숍은 해상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모이는 정보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체계적인 보험 시스템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신대륙으로 가는 배의 투자자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투자 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이들은 로이드 커피하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배에 실릴 화물의 목록, 방문할 항구 등이 적힌 적하 목록을 로이드에게 건네죠. 로이드는 이 문서를 커피숍 벽에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 모험에 관심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와서 문서를 읽어보고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문서의 아래에다가 자기가 얼마만큼의 화물을 보증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위험을 인수하는 사람, 언더라이터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이 방식은 영국의 해운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한 척의 배에 여러 명의 언더라이터가 참여하면서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분산됐고 덕분에 설령배 한 척이 침몰하더라도 누구 하나가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상인과 투자자들이 더욱 야심찬 모험에 뛰어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되어주었죠. 보험 역사의 또 다른 돌파구는 1665년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찾아옵니다. 계산기를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한 수학 천재 블레즈 파스칼과 그의 동료 피에르 페르마가 확률 이론을 정립한 겁니다. 이 두 천재 덕분에 인류는 처음으로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보험이 감과 경험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확률이라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죠. 리스크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자 보험사들은 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은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666년 런던에 역사적인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도시의 80%가 잿더미가 되는 대참사였죠. 사람들은 우리 집도 불타면 끝장이구나 하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상 최초의 화재 보험이 등장합니다. 이후 18세기는 그야말로 보험회사의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규제나 감독기관이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 온갖 코인 사기나 주식 리딩방이 판치는 그런 혼란기였던 거죠.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성 회사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런던 어슈어런스와 로열 익스체인지 어슈어런스라는 두 개의 건실한 회사가 등장하며 현대 보험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모든 후발주자들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보험 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보험사들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장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죠. 물론 이것이 항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더 정교한 분석은 리스크를 낮추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 덕분에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죠. 물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습니다. 더 높은 투명성, 소비자를 위한 더 강력한 보호장치, 시장의 독과점 해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핵심 원리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1750년 바빌로니아의 모험대차부터 17세기 런던의 커피숍, 그리고 오늘날의 초고도화된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진실은 변치 않습니다. 바로 결국 보험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혁신과 영감 어린 사고는 단 한 가지를 매우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바로 보험사가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남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이 핵심 개념 없이는 보험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보험사가 돈을 벌어야 이 시스템이 굴러가니까요. 이것이 기원전 1750년의 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돈의 개임의 뿌리와 기원,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임의 룰을 아는 사람만이 현명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은 바로 이런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 아닐까요?